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지고 있지 않고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논할 때도 미국 부동산을 또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한국이랑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미국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이랑 완전 다르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투자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메인을 가지고 오늘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총 6가지의 투자, 부동산 투자,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총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 투자 구조, 그러니까 한국과 완전 다른 투자 구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자산가 분들이 미국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넣는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경제적 자유,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자유를 조금 한 발자국 다가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내용은요, 그 미국 부동산에 투자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을 한 곳에 이렇게 몰아넣는 것보다 다양한 곳에 분산시켜서 그 다양한 곳에 분산시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리스크 헤지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이유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유 말씀드리면 한국 부동산, 그러니까 한국의 자산가 분들은 특히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자산의 7, 80% 넘습니다. 정말 좀 과하신 분들은 90%가 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을 좀 분배가 필요한데 오늘은 한국 부동산 투자자들 말고 해외 부동산, 특히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포커싱을 두려고 그분들의 포커스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가 상승률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죠. 그래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뭐 한 가지 예시를 드린다면 40년 전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랑 지금 현재 강남 아파트 가격이 다르죠. 그게 말 그대로 실물 자산은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가치 상승이 이미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치가 항상 같이 오르는 부분, 그런 게 이제 부동산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 미국 부동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부동산 특징은요, 그런 자산 가치 상승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요, 임대료가 물가 상승률에 반응을 받고 임대료, 우리나라도 물론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임대료를 받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임대료를 인상하고 하긴 하지만 미국 부동산은요, 임대료가 포인트입니다.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가장 키포인트가 임대료인데, 물가 상승률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임대료 상승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가 분들도 거기에 매력 포인트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미국 부동산은 편승한다. 그래서 그런 임대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환율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원화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당연히 달러를 사용하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어, 그 이익 창출이 굉장히 숨어져 있는데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환율이라는 거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환율이라고 하는데 자산가 분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실제로 미국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그 환율 차익으로 받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부동산 투자의 가장 꽃은 환율 리스크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환율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수익 창출하는 게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요, 금리입니다. 그냥 이제 뭐 통상적으로 그냥 금리하면 굉장히 식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연히 부동산을 살려고 할 때 현금으로만 사지는 않죠. 당연히 부채를 끼는데요. 그 대출을 끼거나 대출을 끼게 되면은 당연히 가장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건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금리는 고정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금리가 뭐 15년, 30년 단위로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정금리 15년,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환율 그 금리에 대한 변동에 대한 그 리스크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금리를 통해서요, 금리가 지금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재융자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말 그대로 재융자라는 거는 추가 대출을 받는 건데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미국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재융자를 받을 때 금리가 떨어져 있으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낮은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재융자를 받고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더 투자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이 금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번째 사실은 이제 금리가 그런 미국 부동산의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자산가분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투자 비중입니다. 뭐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뭐 코인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실 거고 투자 비중이 다 다르실 텐데요. 자산가분들은요, 전 세계 자산가분들은 미국 부동산의 꼭 10%에서 20%는 미국 부동산에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도 당연히 이유겠고요. 국가별로 그리고 인종별로 선호하는 그 미국 부동산 투자 지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많고 뭐 어느 지역에는 뭐 다른 뭐 북미 사람들이 많고 뭐 어디 유럽 사람들이 많고 이런 지역에 대한 특성들이 굉장히 국가별로 인종별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부동산 투자하는 해외 사람들도 자산을 분배할 때 10% 20% 정도의 비율 투자를 하지만 그 지역마다 특색에 따라서 투자하는 지역이 달라진다 라는 부분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여섯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인데요.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의 차이점을 둘 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미국 부동산은 일단 장기 투자입니다. 근데 왜 장기 투자에 유리하냐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임대료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앞선 이유들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일단 첫 번째로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감가상각 그런 제도,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세금 혜택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가치는 올라가도 노후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사더라도 감가상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산가치 반영을 해주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오히려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국 부동산은 그런 제도가 있고 세금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자본이익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당연히 똑같습니다. 자산가치 상승을 하고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 단점은 정책입니다. 정책 변화에 되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에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
그리고 뭐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달라져서 그런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반영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변동폭이 생기는데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 자체를 100년이 넘는 법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장기 투자인 반면 한국 부동산 투자는요, 그런 취약점이 있고, 우선 한국 부동산은 이제 그런 세금이 굉장히 크죠. 우선 예를 들면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있고 취득세, 보유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죠. 나중에 추후에는 상속세, 재산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금 혜택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못 받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부동산은 이 세금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그런 부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리고 장기 투자에 미국 부동산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이유들, 미국 자산가 분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6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아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자인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부자 사람들이랑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수익과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정반대라고 해도, 완전 다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릅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일단 능동적인 일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소득을 발생을 시킴으로써 부채와 그런 지출의 소비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소진이 되면 또 다른 능동 소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소득을 발생시켜서 이게 계속 무한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도 각자만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려고 하지만 부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은 소득은 어디서 만들어내냐? 자산으로부터 만들어냅니다.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능동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반면에 부자들은 자산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채를 활용해서요, 그런 자산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출에 있어서 뭔가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자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자산을 통해서 발생시킨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뭐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람들을 그냥 구분해서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갖고 있는 습관, 그리고 자산가 분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들 6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